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 3천만 원에 세후 순이익 7천만 원을 더해서 1년간 1억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많은 유튜브에서 1억까지 일단 모으세요. 1억 모은 순간부터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영상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영상들에서 저축이나 미국 주식, ETF 투자, 부업 이런 내용은 많이 다루시는데 제가 했던 방법을 다루시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실제로 1년 안에 어떻게 1억이 모아질 수 있는지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접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도 원리를 이해하시면 평생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꼭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사례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재작년에 퇴사를 하고 남은 돈이 제 수중에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매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결론적으로 빌라를 2채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빌라는 1억 9천만 원 중반에 매수를 해서 4개월 후 2억 5천만 원에 팔았고 두 번째 빌라는 1억 9천만 원 후반에 매수해서 6개월 후에 2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보시면 액면상으로 매도 차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제가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 각종 세금 그리고 부대 비용이 한 3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세후 수익은 7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 3천만 원에 세후 순이익 7천만 원을 더해서 1년간 1억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갈 수 있는지 과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단순히 저축 투자로 2년 이상 몇 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사업을 연계시켜서 1년 만에 1억 모으는 걸 끝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점점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매우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화폐 가치는 날마다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멈춰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적극적으로 사업과 투자를 연계시켜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죠. 어떤 작은 컵도 공장에서 싸게 사와서 온라인에서 비싸게 팔고요.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원두를 카페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공을 한 다음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판매할 재고 상품이 부동산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가치를 얹어서 시세와 비슷하게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국내에서는 부동산 단기 매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업계 용어로 플리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저의 사례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나이가 있거나 훨씬 어리신 분들도 다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실제 사례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물건들은 제가 입찰을 했다가 가격을 낮게 써서 폐차했거나 들어가지 못한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이 몇 개월 후에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제가 실거래가를 트래킹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이 빌라는 경매에서 2024년 5월에 2억 2,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낙찰이 되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분이 2억 2,500만 원에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물건 실거래가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한 달 만인 2024년 6월에 2억 6,700만 원에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액면상 시세 차익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즉 한 달 만에 4천만 원을 버신 겁니다. 두 번째도 서울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 빌라는 경매에서 2024년 5월에 1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셨는데요. 이 물건도 확인해보니 4달 후 2024년 9월에 2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분도 액면상 시세 차익이 4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세 번째도 서울에 있는 빌라이고요.
이 빌라는 경매에서 2024년 7월에 1억 9,700만 원에 낙찰이 되셨는데요. 바로 한 달 뒤인 8월에 2억 1,8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2천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사례만 있을까요? 제가 여기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돈을 버시고 있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결국 이 방법이 가능하려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의 차익을 보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일반 매물보다 더 저렴하게 사야 곧바로 시세만큼만 팔아도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뜻하는데요. 저는 부동산 경매로 저렴하게 사면서도 또 사람들이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아 하는 빌라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빌라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아파트보다 좀 더 틈새 시장이 있는 빌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는요, 바로 팔리는 물건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틈새 시장을 위해 빌라를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빌라는 안 팔린다는 이야기 잘 아시죠? 맞습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훨씬 잘 안 팔려요. 그렇지만 빌라 중에서도 팔리는 빌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빌라의 특성을 알고 내가 타겟하는 수요자층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팔리는 빌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빌라에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이 원하는 빌라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의 빌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자를 실거주자로 타겟을 해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자들은 웬만하면 신축에 깨끗한 빌라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 경매로 단기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아닌 그런 곳에 30년이 훨씬 넘은 캄캄해 보이는 빌라를 산다? 그건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 팔립니다. 집은 언제나 수요층이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인간이라면 잠은 자야 되거든요. 깔끔한 빌라인데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팔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투자하고 매도하는 사업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 허들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금의 허들입니다. 이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무자본 창업이 아닙니다. 초반에 내 돈을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들여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3천만 원이 필요했고요. 요즘 인스타에 500만 원으로 집 살 수 있다면서 광고를 많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집 사서 이제 전월세 놓고 보증금으로 회수해서 순투자금이 500만 원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 전에 집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내 현금이 그래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허들입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 지식을 요구하고요. 입찰, 낙찰, 대항력, 감정가, 매각물건 명세서, 등기부등본 등 뭔가 낯선 용어들을 처음 접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겁먹거나 지루해져서 못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거의 학자 수준으로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부류 모두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허들입니다. 이게 투자금이 내 돈 몇천만 원이 들어가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심리적 두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집이 안 팔리거나 임대가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잘 조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경매는 한번 공부해두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라이프 스킬이 됩니다. 전 얼떨결에 퇴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고 계시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허들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최대한 쉽게 이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